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33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 최은영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 그 5번째 이야기 고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친구로부터 고백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그런 고백을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뜻밖의 고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소설을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종은이, 나, 그리고 미주 이야기인데요. 미주는 종은의 마지막 여자친구였습니다. 현재 종은은 수사가 되었고요. 미주와는 불과 몇 개월밖에 사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주가 결별을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둘은 결별 후에도 2년 넘게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이제 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부에서 고전문학을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그 고전문학 수업으로 굿을 하는 그거를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처음 종은과 미주가 만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 둘은 그 장소에서 미주가 무당에게 굿이 끝나고 나서 가서 대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교수님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무당에게 또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찰나에 미주는 이제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종우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 나가요. 버스도 끊기고 다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둘은 터미널에서 자다 깨다 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첫 차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어서 사귀게 되는데요. 언젠가 미주가 자기 어깨에 기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는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데요. 사실은 미주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준하고 한 명은 진이에요. 준하는 굉장히 활달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항상 명랑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진이는 언제나 그 미주의 작은 모서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등굣길에 미주가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얻어맞습니다. 따귀를 얻어맞고 쓰러지는데 그 이유는 고등학생이 귀걸이를 했다는 이유에서예요. 그런데 사실은 귀걸이가 아니라 깃볼에 난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준하는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항의합니다. 귀걸이가 아니라 깃볼에 난 점이다. 그러니 사실 이 상황이라면 학생부장 선생님이 그 미주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의 권위를 내세워 어디다 대고 어른한테 말대꾸야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죠. 그때 미주는 준하에게 얼른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해요. 준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못은 선생님이 했는데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주의 편이 되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는 친했어요. 집 방향도 같고 해서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친해졌는데 준하는 이과를 선택했고 진이와 미주는 문과를 선택해서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반이 되고 준하는 다른 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방학이면 준하네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셋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친한데 어느 날 진이가 두 사람에게 나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무슨 얘기야 빨리 해봐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터놓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믿고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터놓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진이는 그랬을 것 같아요. 준하나 미주만큼은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읽으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장을. 진이가 입을 열었다. 난 여자를 좋아해. 그게 뭔 소린데? 준하가 물었다. 난 레즈비언이야, 얘들아. 진이 내가 레즈란 말이야? 준하가 재차 물었다. 그래. 으엣! 준하는 토하는 신용을 하고 웃었다. 장난치지 마. 내가 믿을 것 같아? 준하는 또다시 웃었지만 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장난 아니야, 준하야. 오래 생각하고 말한 거야. 이게 나야. 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나야. 진이는 왼쪽 가슴에 오른쪽 손바닥을 대고 있었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지지 않게 막아내려 하는 것처럼 미주는 그런 진이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무도 미주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굳은 듯 앉아있는 진이에게 미주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러분, 이렇게 진이가 자기는 여자를 좋아하는 레즈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친구의 반응은 왜 그러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한 친구는 너무 놀란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너무 힘들게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너희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리라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치욕적이고 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주가 이런 감정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느 한순간으로 갈 수 있다면 그때로 가서 마주하고 싶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너의 편이라고 말할 거라고, 너를 그렇게 외롭고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때 미주는 더듬거리다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이는 이 두 사람의 반응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고 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미주가 진이와 친했기 때문에 미주를 위로하고
다독입니다. 힘들면 좀 쉬었다 학교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미주는 그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미주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진이 너가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매듭을 지어버려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진이와 준하도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합니다. 준하가 은근히 자리를 피하죠. 버스도 같이 안 타고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준하가 육군사관학교에 갔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전철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주를 부릅니다. 준하의 얼굴은 뭐 평온해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이지만 준하도 엄청 힘들어하고 한겨울에 놀이터에 나와서 술을 먹고 나와서 그렇게 생각에 잠길 정도로 고통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주는 그런 준하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은 어느 날 사실 둘만의 추억보다는 셋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만의 진이의 이야기를 빼고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놀이터에서 둘은 서로에게 너의 잘못이다. 뭐 서로의 탓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이런 줄거리입니다. 이런 줄거리인데 또 미주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무디게 해준다는 사람들의 말은 많은 경우 옳았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상을 알아갈수록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진이에 대해서 진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미주는 대학에 와서야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하면서도 여렸던 그 애가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미주는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 애가 얼마나 용기를 내어 커밍아웃 했을지, 그때 자신과 준하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짓거리였는지도 미주는 그 사건으로부터 1년 반이 지나서야 솔직히 인정할 수 있었다. 진이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미주는 그제야 참담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후회로 울어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쏟아지는 자신의 눈물이 미주는 역겨웠다. 이렇게 이제 대학을 가서야 자기가 진이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진이가 자기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기가 그 슬픈 눈물마저도 역겨운 그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둘은 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진이를 연상하게 하는 어떤 기억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이 둘만의 보이지 않는 계약이었다. 그 계약을 지킬 때에만 둘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은 없었다.
우리라는 말에는 늘 진이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미주와 준하가 함께했던 시간은 없던 일이 됐다. 준하는 달라진 표정과 말투로 진이가 있던 시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애쓰는 준하의 모습을 보며 미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는 솔직해질 수 없구나. 아무것도 터놓고 나눌 수가 없어. 미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기에 준하에게 달라붙었다. 얼굴을 마주보는 일이 가슴 아프더라도 준하에게 필사적으로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왜냐면 준하나 그 미주나 같은 사건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고 그 준하는 아닌 것 같지만 준하밖에 그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겠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날 진이에게 지었던 표정은 아주 자신은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애를 바라봤는지 잊은 건 아니었다. 준하의 말이 맞았다. 미주는 눈빛으로 준하가 진이에게 했던 말보다 더 가혹한 말을 했다. 그 사실을 미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미주는 진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라보기만 했지만 사실은 준하처럼 그렇게 준하가 말한 것보다 더 증오하는 그런 눈빛을 보낸 거죠. 그랬기에 진이가 자살을 결심을 한 거고요. 이렇듯 이런 자기의 의도치 않게 상대방한테 큰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극단의 결정을 하도록 한 그런 거를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얼굴 앞에서 거스를 수 없는 슬픔을 느끼거나 너의 이야기에 내가 슬픔을 느낀다는 사실이 너에게 또 다른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은 채로,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에 상대방을 고백했던 사람은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까지 생각을 했겠죠.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피조물에게서 위안을 찾지 마십시오. 수사가 되었을 때 나의 담당 수사는 그렇게 말했다. 감실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의 말에 나는 일정 부분 동의했으며 신에게 나의 존재를 의탁하고자 했다. 신의 현존에는 분명 그가 말한 위안이 존재했다. 그런대로 그런 밤이 있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밤.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용할지도 모를, 그리하여 나를 낙담하게 하고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은 끝나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것 같아요. 고백은 정말 자기의 어려운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에게, 신이 아닌 피조물에게. 그래서 피조물에게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자기가 이런 상처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견고한 친구 관계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고백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설령 내가 좋아하는 고백일지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그 반응, 그 내가 고백했을 때 상대방에서 나에게 오는 반응을 통하여 수치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괜히 고백했다 하는 감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았을 때 그 허탈감, 그런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설을 통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가 과연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고백은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이에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소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 고백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또 다른 재밌는 6번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 또 그럼 내일 만나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